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5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5월도 지나가게 됩니다.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 다가오는 6월 계획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필요하고 또 교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성과 감정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냉정과 열정도 그런 부분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을수록 열정과 감정이 좀 풍부하죠. 나이가 들면서 40이면 불혹이죠.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나이인데 50이 지천명, 이순이 60이죠. 귀가 순해진다 이런 말인데 최근 상황, 세계 상황이나 한국 상황에서 볼 때 정서적인 접근으로 한번 생각해 볼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4개월 반 정도 돼가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두했던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대표적인 M7의 세운데요. 경제인이죠. 그래서 정부 효율부를 도지 맡으면서 감축, 연방 지출 비용을 감축하는 역할을 했는데 정치인은 국민이 어떤 권한을 위임하지 않습니까? 의무도 물론 지켜야 되고 권력이 생기게 되죠. 인사와 예산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없다고 얘기 많이 하죠. 권력은. 일론 머스크는 권력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선거 유세부터 당선되고 당선 초창기까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결별 수순을 이렇게 밟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펜타곤 미 국방부에 중국과의 전쟁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한 것 같아요. 국방부는 당연히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건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세안에 대해서도 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유럽에서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제 경영일선에 복귀한다는 SNS X에 올리는 역할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렇게 명백하게 사람 사이를 이렇게 규정짓는 것 같습니다. 파월 연방 의장하고도 대립각을 세우죠. 금리를 가지고 이제 명분을 쌓아 나갑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두려고 하는데 안 내렸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거다. 침체가 될 우려가 있었는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은 내릴 때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상황이니까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에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트럼프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력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타협과 협력은 할 수 있어도 소유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경영인으로서 좋은 경험이고 문제는 오너 리스크 아닙니까? 그것이 향후 주가에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상황.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멀리 보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역사는 선택의 고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개별 관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호 관세는 무효다라고 미국 연방 무역 법원에서 언젠가요? 그런 발표가 있었죠. 이 무효하고 취소는 법대 들어가면 먼저 배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유 막 헷갈려가지고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무효는 반사회적, 반법률적 행위로 그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고 취소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있다든가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나이 제한을 위반했다든가 뭐 미성년자를 취업시켰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취소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효는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취소는 취소가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죠. 무효는 그 무효가 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발생한 상호 관세로 인한 다른 나라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 줄 의무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안이 한 4개 있어요. 국가 경제에 관련돼서 대통령 취하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세금 자체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사실. 근데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뭐 무역이나 통상에 관련돼서 한 4가지 있는데 그것들이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이제 한국으로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거고 트럼프 내각에서도 사실 상호관세를 추진하면서 지금 상호관세를 추진하는 것이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고 진행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 무효가 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시나리오별로 우리 한국 기재부나 산업통상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도요타가 자동차가 뭐 세계적인 회사 아니에요. 미국에 11개 회사가 11개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가 2개 아닙니까? 조지아 생겨서 2개예요, 그것도. 11개 공장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세 관련돼서 그 US 스틸이 있어요. 근데 US 스틸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 일본 제철이 M&A 의사를 밝혔고, 미국에서는 뭐 US 스틸 자체가 미국의 자존심이라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2, 3일 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거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US 스틸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51% 필요하죠. 그래서 4조 원을 내고 4조를 더 투입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 조건이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일본 제철이 무려 5배, 20조를 주겠다. 그리고 20조를 투자를 더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팅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도요타 11개 공장에 납품을 하고 해외에 수출하면 뭐 손익분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철은 산업의 쌀 아니에요. 철이 없으면 일단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비행기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 자체가 군수품이 다 철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AI 시대를 준비도 하지만 이런 철과 제철에 관련된 산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포스코가 참 고전하고 있죠. 포스코가 동네 북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공적적인 문제가 있으면 포스코에서 돈을 뭐 이렇게 갖다 쓰고 후원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그 SK온 배터리 회사 포스코가 뭐 인수하는 그런 언뜻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 있을 수 있고 괜찮다. SK온도 자금이 필요하고 포스코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활로 개척,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내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정도만 언급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31일, 1, 2, 3, 4일 남았네요. 오늘까지가 사전투표죠. 저는 본투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차 토론회까지 끝났는데 여러 가지 대화가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토론 방식을 바꿔서 효율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슈화 되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어떤 말과 각 후보들의 실수나 잘못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치권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죠.
정치는 중요한 겁니다. 옳고 그르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국가와 국민이어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크게 벗어날 일 없거든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행동 반경이 크다 보면 옳아야 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수입니다. 근데 자주 하면 잘못이죠. 그러면 사과하면 돼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사과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행위, 나쁜 상황, 나쁜 정치인, 그것은 사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과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평생 생활기록부처럼 따라다니 자욱으로 남아서 지워지지 않아요.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추억에 과거에 매몰돼서 현실과 미래를 괴롭게만 가면 안 되겠죠. 젊은 사람은 희망에 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추억에 산다고 하지만 자욱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 나쁜 실수 때, 잘못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생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옳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나쁜 정치인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억돼서도 안 되고, 남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정치인들은 더 중요한 말입니다. 정치개혁. 정치는 개혁되는 게 맞아요. 세대의 교체. 세대는 교체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대는 승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는 통합하는 거예요. 세대를 교체한다? 있던 자리를 다음 세대가 와서 앉는다? 그게 교체입니까? 승계지. 거기서 개혁하면 되지. 세대 교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정치권에서 납득이 잘 안 가고 세대 통합, 세대 승계 이런 표현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나 경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국민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더 세밀히 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늘 하시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올바르고 좋은 정치인이 되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